금리나 기대감 속에 미장에서는 기술주들이 강했고 국내 증시에서는 제약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붙는 움직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외에 디스플레이 쪽 섹터 오랜만에 강했고요. 반면에 2분기 견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세론이 나오면서 안타깝게 밀리는 주가가 너무 많았습니다. 시장의 색깔이 대응하기 어려운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은 시장의 색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도체 관련주로 KC텍을 소개해 주셨는데 네. 오늘 이 종목이 강했더라고요. 네, 오늘 또 급등이 나오면서 추세를 완전하게 돌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차트를 만들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C텍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삼성전자 이제 투자팀에서 소개를 주셨고 그리고 나서 오늘 또 아침부터 얘기가 나오는 삼성전자가 이제 HBM3E에 대한 공급이 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만들어지면서 KC텍이 운영하고 있는 CMP에 대한 장비도 HBM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삼성전자 밸류체인 기대감으로 오늘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 대한 내용은 공식적인 입장을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좋은 모멘텀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좀 중요한 자리에서 차트를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 박스권 상단 구간은 제가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4만 원이기 때문에 이 목표가까지는 충분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기 라인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그 위에 상단으로는 45,000원까지 열려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시면은 기대 수익률을 좀 크게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강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아직까지는 홀딩이 유효한 자리이다, 구간이다라고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론으로 가서 오늘의 키워드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죠. 네, 2분기 실적 시즌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3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신제품 출시가 나오는 산업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조금 더 앞을 이제 내다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신제품 출시가 키워드인데 뭔가 IT와 관련된 테마가 나올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 또 이제 오랜만에 모바일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각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섹터에 대해서 이제 곧 출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제품의 키워드는 결국 스마트폰이었는데 아이폰 17이 다음 달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애플에서 더 큰 게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폴더블이 드디어 나온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아이폰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국내에서도 좀 긍정적인 요소가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7 같은 경우에는 9월 9일 날 이제 공개를 한 다음에 9월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되면서 판매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관련된 기업들의 기대감도 다시 한번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 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판매량, 충성 고객도가 여전히 높다라는 걸 증명을 해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분기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3분기고 다음 실적이 4분기입니다. 그래서 4분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도 좀 더 커질 수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은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 조금 더 끌고 갈 수가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폰 뭐 쓰세요, 김민성 매니저? 저 이번에 아이폰으로 바꾸긴 했습니다. 역시 6년 만에 갤럭시에서 갈아탔는데. 오,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갈아타셨어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아이폰이 아직은 어려워서 조금 더 적응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폰 실적에 기여하고 있는 두 사람의 얘기였습니다. 장점 먼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아이폰에 대한 장점이라고 하면은 저도 여기에 당한 것 같습니다. 이제 브랜드 파워. 워낙 강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충성 고객들이 이탈하지 않는 장점이 있는 게 바로 아이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즌이 나타날 때마다 거기에 대한 수요가 견고하게 꾸준하게 판매량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아이폰 관련주에 대한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스마트폰에 대한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은 애플이 한 19%에 대한 점유율로 세계 1위를 여전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가장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는 애플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관련된 밸류체인은 모멘텀이 좀 커질 수가 있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니 해도 애플이다. 이걸로 뭐 한마디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단점으로는 뭘 유념해서 봐야 될까요? 네, 아이폰에 대한 단점은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기업이지만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받고 있는 게 바로 애플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에 대한 모멘텀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에 대해서 부품을 대량 생산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미국에 다시 한번 수입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관세도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이지만 해외에서 만들고 미국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관세가 적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많은 증권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이폰 가격이 조금 비싸질 것이다. 여기에 대한 좀 우려감 형성이 되고 있어서 수익성이 떨어지지 않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모멘텀을 준비하고 있지만 사실상 아이폰에 대한 신제품 기대감 때문에 바짝 움직였다가 그 다음엔 좀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발적인 모멘텀으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흐름들도 한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신제품 출시 그 사이클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쉬우면서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기대감에는 우리가 좀 수익을 좀 노려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결과가 잘 나와도 세론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조금 판매량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는 기대감에 단순 수치를 본다라는 개념보다는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그 모멘텀의 기대감에 테마적인 트레이딩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아이폰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번째 테마가 예측이 가능해지죠. 네, 삼성의 갤럭시가 나올 것 같은데 두 번째 테마 확인해 볼까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갤럭시 유저였기 때문에 네. 두 번째 섹터로는 갤럭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갤럭시 폴더로 갈아탈까 참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또 아이폰 유저인데 갤럭시 쪽에서는 지금 S25가 호평으로 좀 잘 팔렸고 이번에 폴더 시리즈도 잘 팔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S25에 대한 판매 대수가 굉장히 좀 잘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폰이 비싸질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관세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애플에 대한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조금 더 새롭게 출시를 하면서 가격적인 전략을 선택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지금 애플을 겨냥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핸드폰에 대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갤럭시 S25가 워낙 잘 팔렸는데 조금 비싸서 못 샀던 팬층들을 위해서 FE 시리즈를 작년보다 한 템포 앞당겨서 출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24가 10월 달에 출시를 했는데 갤럭시 S25는 그거보다 빠르게 FE를 출시한다라고 하면은 다음 달에 출시를 한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그거는 아이폰 17과 이제 동일한 시기에 나타나서 가격적인 경쟁을 좀 해보겠다라고 요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쟁이 조금 더 심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관련주들이 기대감이 먼저 움직일 수가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갤럭시 쪽의 이슈 저희가 체크를 해봤고요. 장점과 단점도 확인을 해볼게요. 네, 갤럭시 25가 워낙 잘 팔리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잘 팔렸나 보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보게 되니까 미국에서 갤럭시 판매량이 38%가량 증가를 하면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다는 수치가 나오면서 갤럭시도 꾸준하게 글로벌적으로 모멘텀이 커지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아이폰이 전 세계 글로벌 1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치가 1%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갤럭시에 대한 판매 점유율이 전 세계 점유율 18%를 기록을 하면서 아이폰이랑 근소한 차이로 지금 계속해서 잘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도 절대 적지 않다. 이 부분이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비싼 가격으로 프리미엄 라인을 간다라고 하면은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중저가 모델부터 해서 프리미엄 라인까지 다양한 수익의 다각화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부품 관련된 모멘텀으로는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점, 그만큼 스펙트럼이 크다라는 게 주식시장에서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첨언을 드리면 방금 들은 얘기인데 갤럭시 스마트폰은 20대 유저가 늘었고 아이폰 유저는 40대가 늘었대요. 이 얘기는 갤럭시 네. 더 호재이겠죠. 네. 저희는 이제 아이폰으로 가는 방향이라서 조금 씁쓸하긴 한데 이제 갤럭시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단점 체크를 해볼게요. 네, 일단 단점 말씀을 드리면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핸드폰에 대한 사이클이 그렇게 자주 오진 않습니다. 신제품이 출시할 때마다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단발적인 테마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라기보다는 하부 벤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 트레이딩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다.
저렴하다. 이 부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잘 팔리고 있는 게 프리미엄 라인도 좋게 잘 팔리고 있지만 중저가형 A 시리즈가 조금 많이 잘 팔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아이폰보다는 수익성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고 좀 매출액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실적에 대한 좀 악화 요소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체크를 하면서 일단은 기대감은 이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적을 보기 전까지는 긴장을 놓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의 대결이었습니다. 아이폰과 갤럭시 두 테마였는데 김민석 매니저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네, 지금은 아이폰이었고 저는 항상 갤럭시를 써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제 핸드폰 아이폰보다는 모멘텀이 조금 강하게 갈 수 있는 갤럭시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갤럭시 쪽을 골라주셨고요. 결국에는 이제 벤더사를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 중에서도 제 갤럭시에 대한 모멘텀을 많이 가져가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인터플렉스라는 종목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FPC 관련 기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갤럭시에 대한 모멘텀 위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S25 시리즈의 최단 기간 이제 좀 300만 대에 대한 좀 돌파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움직였었던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연성 PCB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갤럭시 25 울트라에 대한 프리미엄 라인대를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S25 울트라가 판매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여기에 대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인터플렉스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같이 연계성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갤럭시에 대한 라인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길게 갈 수가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링에 대한 PCB를 고단가에 대한 부품을 공급을 했기 때문에 실적,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판매량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어서 이 갤럭시 S25뿐만이 아니라 갤럭시 링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가져갈 수가 있다 보니까 다른 종목보다도 갤럭시에 대한 모멘텀이 좀 크게 부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갤럭시 관련주 중에선 저는 인터플렉스가 가장 좀 유의미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갤럭시 수혜주 안에서 인터플렉스를 꼽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차트 위치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래도 이제 핸드폰 가격에 대한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에 크게 부각을 받지 못했다 보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1차 목표가는 11,000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라인은 8,000원. 그리고 동사도 마찬가지로 넥스트레이드로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다 보니까 현재가 편입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드 종목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럼 또 잘못 확인을 했나 봅니다. 네. 내일 시초가로 네. 정정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인터플렉스는 넥스트 트레이더 종목이 아니니 내일장에서 여러분들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무방하시죠? 네, 오늘도 4시 반에 공개 방송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최근 들어 시장에 대한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몸집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 관련된 벤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종목들이 어떠한 포함이 되어 있고 어떤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지 종목별로 제가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4시 반에 유튜브 방송 놓치지 마시고요.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밴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밴드 오시게 되면 이따가 유튜브 링크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미리 밴드 입장하셨다가 공개 방송까지 놓치지 않고 참여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할까 봐 못했었는데 지금 스마트폰 부품 벤더사 안에서는 뭐 갤럭시 수혜주, 아이폰 수혜주 이렇게 딱 나누기보다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사도 있긴 있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 아이폰에 대한 테마적인 모멘텀이 엮이면 오히려 모멘텀이 있는데도 올라갔다가 또 금방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대장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시세가 그렇게 많이 안 나타나는 걸 보면은 오히려 그냥 갤럭시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면서 한국인이니까 한국인은 갤럭시를 한번 선택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